안녕하십니까. 메디TV 정보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료정보센터의 한정화입니다. 갑자기 옆구리나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기고 소변 보는 일이 예전과는 달리 힘이 들어진다면 요로결석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의 통증을 산통과 비유한다고 하죠. 그만큼 고통스럽고 또 힘이 들기 때문일 텐데요. 내 몸속에 생긴 돌 요로결석. 오늘 의료정보센터에서는요, 이 요로결석의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돌이 있다. 배뇨장애의 옆구리 통증, 그리고 심하면 구토와 고열까지 동반하는 요로결석. 지금 당신의 요로 건강은 어떻습니까? 소변이 만들어지고 내려오는 길 요로. 이 요로에 작은 돌, 즉 결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요로결석이다. 농도가 진해진 칼슘이나 수산염 등이 녹지 못하고 뭉쳐지면서 결정으로 변한 상태인데. 요로결석을 발생이 촉진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첫째는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하지 않아서 몸이 어떤 탈수 상태가 됐을 때 소변의 양이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결석을 생성하는 성분들이 농축되기 때문에 결석이 잘 생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약물에 칼슘이나 수산염처럼 결석 구성인자들이 이제 많이 포함된 그런 음식을 과잉 섭취하는 경우에 이제 또 발생이 잘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특정 질환들이 있습니다. 통풍이라든지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러면서 요로 감염, 또 장기간 누워있는 환자한테 이런 어떤 결석의 발생 빈도가 좀 높습니다. 요로결석은 결석이 어느 부위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 부위에 결석이 생기는 방광결석, 일반적으로 배뇨곤란, 향교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소변을 만드는 콩팥,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신장결석, 특별한 증상이 없어 초기에 발견하기 가장 힘든 질환이다. 그리고 요관결석은 요관의 운동으로 인해 허리 통증, 복부 팽만감 등 심한 통증을 보이는 게 그 특징인데. 일반적으로 결석이 있게 되면은 극심한 통증과 소변에 피가 나오는 혈뇨가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그 요관 결석의 경우에는 콩팥이 붓게 되면서 아주 극심한 통증, 즉 그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예리한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당황스럽게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이나 복부 엑스레이에서 결석이 의심되면 복부 초음파나 경정맥 요로 조영술 등으로 결석의 위치나 크기, 신장과 요관 상태 등을 진단하는데 대부분 엑스레이 방사선 사진만으로도 쉽게 진단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크게 치료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연 배출을 시도한다든지 체충격파 쇠석술처럼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이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시경이라든지 피부를 절개하고 결석을 제거하는 어떤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약 90% 이상이 체충격파 쇠석술로 치료가 되고 일부 한 5% 정도가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체외 충격 파쇄 석술이란 몸 밖에서 고에너지의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방법. 충격파는 옆구리 피부에 접촉시킨 물주머니를 통해서 몸 안의 결석만을 집중적으로 분쇄한다. 이때 분쇄된 가루는 소변과 함께 자연 배설이 되는데 통증이 없고 짧은 시술 시간, 부작용과 합병증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용해서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잘 봤는데요. 사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는 건 아니어서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 건지 또 잘 되고 있는 건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우측 신장에, 즉 오른쪽 신장에 크기가 한 2 곱하기 3cm 되는 결석을 비롯해서 아주 그 다수의 결석이 이제 관찰됐던 환자입니다. 치료 전후에 찍은 단순 복부 엑스레이인데요. 오른쪽 콩팥에 있었던 거대한 결석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결석들이 치료가 끝난 후에 우측 신장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깨끗해졌네요. 네, 그래서 그 체충격파 쇠석술만으로 거대 결석이 완치가 된 어떤 그러한 사례입니다. 역사 잠깐, 요로결석, 이것이 궁금하다. 맥주를 많이 마시면 요로결석이 생기지 않는다. 이제 일시적으로 맥주를 마시게 되면 소변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뇨작용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결석이 자연히 빠져나가게 하는 데는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그 맥주를 계속 복용하는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제 일종의 소변의 칼슘을 양을 많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이 소변을 만들어내는 구성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석의 어떤 그 발생 빈도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요로결석에 대한 궁금증 그 두 번째. 칼슘을 적게 먹으면 요로결석이 생기지 않는다? 예전까지는 칼슘의 섭취를 제한하면은 결석의 발생 빈도가 저하된다라는 게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결석의 발생 빈도하고 칼슘하고는 연관성이 별로 없다. 칼슘을 너무 제한하는 경우에는 우리 뼈 속에 칼슘이 빠져나와서 오히려 결석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골다공증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칼슘 섭취 제한은 특별히 어떤 대사 장애가 있어서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요로결석에 대한 궁금증 세 번째. 결석 크기가 작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결석은 그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위험한 질환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결석의 통증이 어쩔 때는 뭐 5분에서 몇 시간 간격으로 심하게 왔다가 또 증상이 전혀 없다가 이렇게 간헐적인 어떤 그 통증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생각하기 쉽고 결석이 또 자연히 배출된 걸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석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우리 그 신장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돼서 장기간 방치하면은 신장 기능을 상실하는 수도 있고요. 감염에 노출되고 쉬운 사람 경우에는 신장염이나 폐혈증 등의 위험한 어떤 그 감염 상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70% 이상이 재발한다는 요로결석.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충분한 수분 섭취, 정기검사로 요로결석의 위험에서 벗어나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 비뇨기과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25% 이상을 차지하는 질환이 바로 이 요로결석일 만큼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데요. 특히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발병 비율이 3배나 높고요. 또 30, 40대에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중년의 남성분들 평상시에 자신의 신장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저희 의료정보센터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평소 요로 결석이 자주 생겨서 고민인 분들에게는요, 물을 많이 마셔줄 것을 전문의들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을 많이 마셔서 혈액이 걸쭉하지 않고 묽어지게 되면 요관 속에서 돌이 생기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목이 마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자주 컵을 갖다 놓고 물을 마시는 그런 습관을 지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